오염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뇌 위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이 산성화가 되고 독소 음식은 가장 첫 번째로는 가공식품입니다. 네, 진짜 음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공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분만 먹을 수 있는 성분을 넣었지 이걸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0가지에서 50, 60가지의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첨가물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절대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아니라 필요 없는 물질이죠. 이것은 간에서 해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몸에서 빠져나가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진 모든 가공식품, 이게 첫 번째 독소 음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으로 알고 있는데 독소가 되는 음식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으시는데 우유와 유제품 그리고 지나친 동물성 단백질 섭취, 고기입니다. 네, 우유와 고기는 아주 최소량으로 적절하게 먹었을 때는 크게 해로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최소량으로 먹기보다는 이걸 영양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많이 드시려고 합니다. 충분히 많이 드신다는 그 양 자체가 사람의 몸에서는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사람에게 맞지 않는 단백질이라서 이게 열에 의해서 보통 단백질 응고가 되지만 이 카제인은 산에 의해서 응고가 돼요. 그래서 마시면 위에 있는 산과 만나서 굳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잘 소화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베타락토글로불린이라는 이 성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있거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의 어린 시절 또 성장기 식습관을 물어보면 우유를 또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죠. 이 우유에 있는 칼슘이 뼈를 더 성장하게 해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생각해서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내 섭취가 많아지면서 몸이 산성화가 되고 이거를 알칼리화하기 위해서 칼슘을 몸에서 더 빼냅니다. 그럼 뼈가 더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골감소증, 골다공증. 그래서 미국이나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낙농 국가의 여성들이 훨씬 더 골다공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도 지나치게 먹다 보면 아주 이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란 이 동물들의 고기를 가끔 드시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의 반찬에 늘 먹게 되면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섭취하게 되겠죠.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암모니아나 요산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이 몸에서 많아지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을 위해서 단백질 파우더까지 먹으면서 굉장히 이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신장에서 이것을 다 해독하지 못해서 요산 같은 것이 뼈 관절에 쌓여서 통풍이 생기기도 하고 또 옥살산염, 수산화칼슘 이런 게 쌓이면서 신장의 결석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최소로 좀 줄이는 것. 그리고 이제 고기 동물이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자유로운 환경이 아니거든요. 아주 좁은 이 축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몸에 이제 염증도 많이 생기고 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항생제를 쓰고 또 많은 약을 쓰게 되죠. 우리가 먹는 동물의 건강 상태는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 소의 동물의 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나 여러 이제 약물까지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오염된 고기를 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염된 고기를 먹어서 일어난 굉장히 슬픈 사례가 바로 햄버거병이죠. 덜 익힌 소고기 패티에 햄버거를 먹고 아이들이 이제 신장이 괴사가 되면서 수석하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고기를 먹을 때는 좋은 환경에서 아주 약을 또 쓰지 않고 항생제를 쓰지 않고 자란 이 동물들의 고기를 그냥 소량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독소 음식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약물입니다. 가끔 한 번씩 두통이나 진통 때문에 먹는 약물까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만성적으로 수년 동안 약을 먹게 되면 이 약에 의해서 우리 몸의 간이 손상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약마다 약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장기 복용하는 약도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중에 골고루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골고루 잘 먹는 식사가 있어요.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고기도 육회, 공군 다 먹을 수 있는 아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
뷔페가 있죠. 자, 뷔페에서 우리가 골고루 잘 먹었는데 딱 갔다 오면 힘이 나고 뭐 엄청 기운이 나고 에너지가 솟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소화시키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어합니다. 그래서 골고루 잘 먹어라는 동시에 골고루 잘 먹는 식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흡수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식사법으로는 동시에 너무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큰 에너지 음식은 최대한 단순하게 한 종류만 드시는 것이 좋고, 너무 많은 반찬을 복잡하게 먹는 것보다 단순한 식사가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세 가지는 독소, 염증, 혈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독을 일부러 먹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인체에 불필요한 음식을 많이 먹거나 잘못 먹을 경우에는 독소가 생깁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가공식품의 비율이 약 57%,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약 32% 정도로 굉장히 과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 경우에는 단백질과 함께 고기에 붙어있는 이 포화지방이 문제가 돼서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미국인들은 그 시골에 사는 중국 농촌 지역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심근경색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50% 이상 더 높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 포화지방을 적게 먹는 중국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2% 미만으로 굉장히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낮은데요. 중국인들이 다시 미국으로 이사해서 살게 될 경우에는 이게 체질과 상관없이 이 식사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는 양상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독소 음식이고 바로 동물성 단백질을 가공식품을 과하게 먹었을 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소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바로 두 번째 문제인 염증 반응이 많아지게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인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펼치는 생명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염증을 일으켜야만 몸에 있는 나쁜 성분들이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염증이 늘 매일 24시간 일어나고 있고 이게 수년간 지속된다면 인체는 거의 질병을 계속 겪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독소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성분 때문에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혈당 문제입니다. 인체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혈당을 유지함으로써 당분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공급을 해줍니다. 문제는 고혈당, 혈당을 너무 빠르게 상승시키는 음식이 문제가 되는 거죠. 흰 빵이나 흰 쌀밥이나 밀가루로 만든 과자빵, 면류 음식, 케이크 이런 음식입니다. 혈당이 늘 상승된 상태에서는 이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이 인슐린이 또 너무 과하게 늘 필요로 하게 된다면 바로 췌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당뇨 전 단계와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도 그 사이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소, 염증, 혈당 이 세 가지를 일으키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식단 안에는 동물성 단백질은 최소화하고 가공식품도 최소화하고 과일, 채소류, 콩류나 견과류, 씨앗류 음식을 늘려가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튀긴 음식들, 또 과자, 도너츠, 프렌치 프라이 이런 음식인데요. 이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지방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소가 기름에 첨가되는 순간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데 인체에서는 이 성분 때문에 세포막이 변형이 되고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세포의 영양 대사, 기능 대사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은 몸에 해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튀긴 음식에는 튀기면서 생기는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인체에서 발암 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 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는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선이 더 이상 권장식품에 들지 않은 경우는 바로 바다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닷속에서 이제 영양소와 또 이제 수분을 통해서 자란 이 생선들이 깨끗한 성분만 먹으면 좋겠는데 바로 다이옥신 성분이나 수은 같은 여러 중금속에 오염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지방 조직에 잘 흡수가 돼요. 지방이 있는 그런 생선들, 또 지방이 많은 포유류의 경우에도 이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또 바다가 오염이 돼서 생선의 또 중금속 함량, 특히 수은 중독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임산부의 경우 생선을 아예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이제 막 자라는 아이가 중금속에 오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생선은 더 이상 바다 오염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식물에 들어있는 건강한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영양제 안에도 수은 중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다 검출을 해서 수은 중독에서 합격점을 받은 영양제만 판매하도록 권고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 오염 때문에 이 생선도 굉장히 조심해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는 가공된 음식입니다. 자연에서 햇빛과 비바람, 토양의 영향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명이 담긴 음식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공장에서 가공된 겁니다. 공장에서 다양한 식품 성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맛있게 만들었을지는 모르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생명이 없는 죽은 음식이라 할 수 있죠. 햄버거를 한 달 동안 먹었던 경우에 몸 건강 상태를 테스트했던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었죠. 결국 이런 패스트푸드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첨가물들 때문에 몸에서는 다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영양소나 파이토케미컬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죽은 음식의 성분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내 몸의 소화효소, 대사효소를 굉장히 많이 고갈시킵니다. 이 첨가물들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또 많이 해야 되고 신장에서도 이것을 여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몸이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빠르게 망가질 수 있고 몸 전체의 이 장기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들로 패스트푸드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 만약에 먹었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내 몸이 다시 회복하고 또 해독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를 먹게 되면 당분도 굉장히 많고 지방도 많기 때문에 혈액 속에 당과 지방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지방 저장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도파민의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중독적으로 계속 많이 먹게 되는 현상이 있죠. 음식 중독이 일어나고 또 식욕이 더욱 촉진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분들은 하나만 먹지 않고 또 일주일에 한 번만 먹지 않고 계속 여러 번을 또 먹게 되는 그런 중독 현상이 같이 일어나요. 이것은 마치 도파민 중독처럼 뇌에 이 쾌락 중추에 더 강한 자극을 받고 싶어서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계속 먹을수록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파이토케미컬이나 비타민, 미네랄이나 식이섬유가 굉장히 부족해지기 때문에 몸에서는 여러 불균형 그리고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비만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 4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섭취했을 때는 관상동맥 질환, 결국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동맥경화나 또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그 사망률이 무려 80%가 증가하게 됩니다. 2번에서 3번, 일주일에 2~3번을 섭취하게 되면 이 사망률이 50% 정도로 낮아지고요. 주 1회 섭취하게 되면 그래도 이 심혈관 질환 쪽의 문제가 발병률이 20% 증가하게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패스트푸드를 먹을수록 사망률 그리고 질병 유발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말 안 먹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또 먹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이 횟수를 줄여갈 수 있을까? 내가 음식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먹는 라이프 스타일을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안에 굉장히 자극적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감미료, 이 단맛도 많이 들어가고 소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기름, 인공 향신료가 들어가서 한번 먹으면 정말 입에선 아주 쫙 감기는 그런 감칠맛이 도는 그런 음식들이죠. 그래서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마치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기가 어렵고 또 어떤 게임이나 도박이나 중독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이런 음식 중독 현상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점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단맛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은 당을 계속 몸에서 갈망을 하게 돼요. 이 정도 당이 채워지지 않으면 몸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아서 계속 더 많은 당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맛에, 인공적인 감미료의 단맛에 익숙해지면 우리 입맛은 금세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의 단맛은 싫어하게 돼요. 자연에도 단맛이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과일도 있고 또 단맛이 있는 채소도 있고 뭐 통곡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연의 단맛에는 매력을 이제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워낙 자극적인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자연식품의 단맛에는 끌리지 않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인공의 단맛 그리고 자연의 음식이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 뇌에서는 중독성 있는 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계속 고열량 음식이 들어오고 첨가물이 들어오니까 우리 뇌는 마치 뭐 코카인이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중독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도파민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요. 도파민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체가 점점 내성이 생겨서 이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자극 단맛으로도 만족했던 우리 입맛이 이걸로 이제 만족이 안 되고 수용체 기능이 상실되니까 더 많은 요구량을 계속 몸에선 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뇌가 중독성 뇌로 바뀌면서 뇌가 위축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도파민에 대한 자극이 계속 끊임없이 갈구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뇌 질환과 여러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면서 수명이 줄어드는 아주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 뇌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정서적 안정, 심리적인 그런 것까지도 같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뭐 조현병이나 공황장애나 공격적인 그런 특징, 정서적 안정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특징들, 정신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지적 판단이나 이런 지적인 일들을 하기가 수행하기가 어렵게 돼요. 일본에서 어떤 비행 청소년, 심각한 가족을 살해했던 그 비행 청소년의 음식 식습관을 봤더니 탄산음료를 집에서 굉장히 많이 쌓아두고 먹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액상 과당이나 인공 단맛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다 보니까 이 뇌 위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뇌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을 할 수 없게 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공감이나 어떤 양심들이 상실되면서 가족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무자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패스트푸드는 장기적으로 정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건강한 몸, 또 수명까지도 아주 크게 위협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과잉 영양이라는 말 속에 우리 영양은 크게 두 부류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칼로리를 만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도 필요하고 몸에는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을 실제 에너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 효소들이 필요한데 바로 이 효소들의 원료가 되는 것이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또 이것들을 몸에서 잘 영양을 흡수하고 내보내는 데는 식이섬유도 같이 필요한 거죠. 칼로리는 많지만 열량은 많지만 이런 미량 영양소가 결핍된 결국 영양 불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영양소는 요즘 시대에는 뭐 밥이 부족하고 뭐 밀가루가 부족하고 이런 그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굶는 시대는 아니라서 많이 먹긴 먹는데 상대적으로 비타민, 미네랄, 이런 파이토케미컬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죠.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서는 영양 불균형이 오게 돼서 다양한 대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칼로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방세포는 굉장히 커지고 지방은 몸에 쌓여가죠. 그리고 비만이 생기게 되고 비만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비만과 이 질병은 영양 결핍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패스트푸드 안에 워낙 당분이 많고 지방이 많기 때문에 초과된 당분과 또 지방 그리고 뭐 햄버거 안에도 고기가 있잖아요. 이 단백질 이런 것들이 몸에서 초과돼서 만들어내는 최종 당화상물, 당독소가 있습니다. 이 당독소가 세포막에서 또 혈관 안에서 또 다양한 장기들을 공격해서 일어나는 2차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자가 면역 질환도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염증 반응, 또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이 크론병도 많이 생기잖아요. 바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게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푸드 안에는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영양소가 결여돼 있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없다 보니까 활성산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세포, 또 면역 세포들을 공격하는 특징이 있죠. 물론 우리 몸은 늘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지만 이 소량이 있을 때는 정상적인 생명 반응에 기여를 합니다. 세균 바이러스를 처리하기도 하고 노화세포들을 해결하기도 하는데 너무 과하게 생길 때는 몸에서 반드시 정상 기능을 하는 건강한 세포들도 공격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패스트푸드는 대부분 아주 맛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에 튀기는 경우가 많죠. 또 이 기름이 산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과산화 지질이 생성이 됩니다. 과산화 지질은 정말 말만 들어도 몸에 나쁠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우리 세포 자체가 굉장히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노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젊은 당뇨, 젊은 치매, 또 젊은 암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요인들이 바로 패스트푸드가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다음 네 번째로는 이 패스트푸드 안에 굉장히 또 많은 중금속들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음식들의 모든 출처들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과일이나 채소나 쌀이나 이런 걸 샀으면 대부분 그래도 어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지 외국에서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 수차를 대부분 알 수 있고 가까운 거리인지 원거리인지 그 음식의 재료, 원재료들을 알 수 있는데 이 패스트푸드 안에는 도대체 이 밀가루, 고기 성분들 또 첨가물들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오염이 됐는지 이 유통 경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재료들의 성분들 속에 다양한 중금속들이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안에 있는 다양한 이 화학 성분들,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A나 이런 성분들이 몸의 내분비 기능을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게 자가 면역 질환, 또 성조숙증 여러 원인들을 제공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패스트푸드는 정말 이 자체로 음식이 아니라 정말 100% 독소다, 이렇게 인지하시는 것이 정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스트푸드 또는 가공식품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여러 번씩 섭취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량이 마치 한 100스푼의 설탕을 먹는 것과 같은 굉장히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당분이 몸에 빠르게 흡수하게 되면 이로 인해 생겨나는 2차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당뇨도 생길 수 있고 비만이 생길 수 있고 그 비만 세포로 인해 몸의 혈관과 세포들이 다 또 노화가 빨라지면서 동맥경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공식품 그리고 이 가공 음료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한국인들이 이 정도 양이면 미국인들은 거의 2배 이상 가까운 굉장히 많은 양을 먹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액상 과당을 초과해서 먹는 그런 문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액상 과당으로 인해 대사증후군, 또 과체중, 당뇨, 콜레스테롤 증가, 또 초고도 비만, 엄청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이런 액상 과당은 인체 내에서 자연의 당과 흡수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자연의 당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자당이나 이런 당 성분들을 운반하는 호르몬이 있고 또 이것을 자연스럽게 간에서 활용하기도 하는데 액상 과당은 이 자체로 간에서 중성지방을 바로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인슐린의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당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만듭니다. 혈당의 문제, 또 췌장의 문제, 또 인슐린 저항성과 그리고 당뇨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이렇게 당뇨와 또 인슐린의 민감성을 떨어뜨리고 또 당뇨 전 단계 이 당 대사에 문제가 오면서 결국 당뇨병은 혈관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혈관 질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당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이 혈액 자체는 굉장히 끈적끈적하다고 하잖아요. 끈적끈적한 혈액이 흘러가면서 몸에서는 어쨌든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혈압을 올려서라도 혈액을 모세혈관까지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혈관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 상처를 또 메꾸기 위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혈관염이나 동맥경화
여러 혈관, 관상동맥 질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 비만, 혈관의 건강 상태, 심혈관 질환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패스트푸드 그리고 가공된 당은 반드시 우리가 절제하는 식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액상과당은 인체 내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자연의 당이 아닙니다. 액상과당은 몸에서 혈당을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바로 사용되기보다 남아있는 단백질 그리고 지방과 결합이 일어나면서 당독소,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 독소가 굉장히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식사법들, 문제가 되는 식사법들이 있는데요. 오븐에 굽는다거나 또 숯불에 직접 구운다거나 굉장히 감칠맛이 많이 나는 메이야르 반응이죠. 캐러멜 맛이 나는 그런 요리들이 이루어질 때 당독소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당독소가 증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심근경색이 일어나고 비만, 고혈압, 당뇨, 심지어 이제 눈의 실명까지 몸 전체적으로는 이 최종 당화산물이 쌓이게 되면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가 증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독소가 최종 당화산물이 몸에서 증가하게 되면 이 뇌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뇌에 안개가 낀 상태같이 침침한 느낌, 브레인 푸어라고 합니다. 안개 낀 뇌까지도 이 독소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업무 능력, 학습 능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에 이런 독소가 쌓이면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이런 질병이 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기름도 많이 들어있고 여러 첨가물도 들어있는데 혈당 조절 능력이 정말 빠르게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당분에 대한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로 인해서 막류 전 단계, 비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뇌 기능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당분을 많이 먹게 되면 뇌가 위축이 되는, 설탕 중독되면 뇌가 위축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 뇌가 위축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그런 정서적 안정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범죄가 올라가게 되고 공격성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또 요즘 아이들 많이 산만하고 자제력이 부족한 이런 모습들이 있죠. 바로 뇌기능 장애 문제가 옵니다. 또 쉽게 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 당뇨병이잖아요. 이 당뇨병을 오래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정서적으로도 뭔가 포용성, 이해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을수록 이렇게 뇌 건강에 심한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던 이 지역에서 이 살인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우리 뇌는 굉장히 영양소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되고 굉장히 정교한 신체 기관입니다.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야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또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뇌 영양소를 잘 공급해줘야만 어릴 때 또 성장기에 또 갖춰야 되는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지적 능력, 정신적인 건강, 의지력, 결단력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가공식품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뇌 건강, 정서적인 건강, 앞으로 이제 학습 능력, 또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능력들을 갖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독소가 되는 가공식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름은 포화지방이 있고 불포화지방이 있다 정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특히 불포화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는 염증이라는 반응이 생명 반응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염증이 심해지는 몸의 상태가 있어요. 바로 오메가6 지방이 굉장히 늘어났을 때 몸에서는 불균형이 되면서 염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오메가6 지방산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름이에요. 우리가 패스트푸드를 먹어도 늘어날 수 있고 고기를 사 먹어도 늘어날 수 있고 집에 있는 콩기름, 식용유, 해바라기, 카놀라유 이런 것만 가지고 요리를 해도
오메가6 지방은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초과하다라고 위험할 만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을 잘 섭취를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오메가3 지방산은 더 6에 비해서 애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먹기는 어렵습니다. 견과류나 씨앗류에 많이 들어있는 기름이고 고등어나 연어 같은 이런 생선에도 들어있는데요. 일부러 챙겨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오메가6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실제 아토피나 어떤 자가면역 질환, 염증 반응이 많은 사람의 혈중 오메가3와 6 상태를 보면 무려 1대 25 이상의 비율로 오메가6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인체는 어떠한 상태를 추구해야 되냐면 3와 6의 비율이 1대 1에서 1대 4 정도가 적당해요. 아무리 많아도 4배 정도만 많아야 정상적인 염증 반응을 몸에서 안정적인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고 고기나 그런 콩기름 같은 거를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오메가6가 훨씬 증가한 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가면역 질환,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 현식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이제 우울하거나 또 갑자기 공격성이 있다거나 또 심장 쪽으로도 심근경색이나 또 뇌졸중 이런 질병으로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요, 그 튀긴 음식 감자 튀김 있죠? 이런 거나 치킨 이런 것들을 많이 튀겨서 많이 먹는 미국의 남부 사람들이 뇌졸중 그리고 심장질환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뇌졸중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지리적인 문제, 인종들 사이에서 어떠한 음식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질병 발생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질병은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오메가6 지방산 정말 최소로 줄여주시고 오메가3 지방산을 늘리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을수록 우리 몸에서 아주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DHA 있죠? 이 DHA 불포화 지방산이 잘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 안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야 우리 세포막이 아주 부드럽고 유연해서 세포끼리 신호 전달도 잘 되고 또 좋은 영양소를 계속 흡수할 수가 있는데 이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은 인체 내에서 좋은 지방을 감소시키고 세포막을 변성시키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하게 되면 DH가 꾸준히 줄어드는 몸에서는 우리 인체에 안정적인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들수록 인지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어린이의 경우 공격성이나 우울증이나 또 폭력적이고 그런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심장 질환의 연구로 알려진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에서는 DH가 높은 상위 25%의 사람들은 치매 위험성이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무려 47% 더 낮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DHA와 바로 뇌 건강 상태, 또 심혈관 질환의 건강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오메가6가 굉장히 증가한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DH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검사했을 때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무려 62%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먹을수록 뇌도 손상이 되고 또 몸이 손상이 전체적으로 질병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염증, 노화가 빨라 촉진이 되고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먹는 그런 도너츠 음식 있잖아요. 감자튀김, 당분이 많으면서 튀긴 음식, 이런 탄수화물을 또 튀긴 음식 이런 모든 것들은 오메가6 지방산을 늘리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너무 쉽게 먹기보다는 상당히 신중하게 아주 가끔 아주 횟수를 줄이는 방향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술은 일단 안 먹는 게 가장 좋죠. 아주 가벼운 음주, 아주 가끔씩 먹는 음주는 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또 나중에 폭음이나 과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가장 안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조기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음주가 습관이 좀 되다 보면 어떤 분은 매일 이 하루에 한 잔씩 매일 술을 드셔야만 잠이 드는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이 음주 습관이 때로는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
과음이 되기도 하고 또 폭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부정맥이나 심장 건강 상태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음주를 할지라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섭취를 한 사람들의 경우 약 9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가벼운 음주를 할지라도 구강암이나 유방암으로 사망한 확률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또 식도암으로도 매년 24,000명이 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가벼운 음주자와 또 비음주자를 비교를 했을 때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술은 절대적으로 또 안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1988년에 이 알코올을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음주 자체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결론 내렸는데요. 그 이유는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독성 물질이에요. 또 뭐 비소나 벤젠이나 뭐 포르말데히드, 아크릴아마이드, 아플라톡신 이런 발암 물질들이 이 알코올 속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술은 발암 물질을 유발한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